이번 경주 회의를 계기로 깜짝 성사가 기대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한반도 전쟁 상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오히려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응수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 방한 하루 전 순항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겁니다. 한미 두 정상은 에이펙 기간 북미 회동이 어려워졌음을 공식화하면서도 대화 재개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I know Kim Jong-un very well. We get along very well. 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 It may take a little time. You have to have a little patience, but I feel absolutely certain that it will. In the meantime, what you've done is amazing.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전쟁 종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북한 역시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김 위원장 등 최고위급의 직접적인 대미 비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87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그리고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지금 2달 만에 이 두 정상이 만나게 됐는데 87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글쎄요, 오늘 이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아마 두 분이 좀 보시는 포인트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두 정상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양국 정상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부분, 두 번째는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양국 정상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첫 번째 상견례 하셨던 8월 정상회담보다는 확실히 편해지셨다. 두 분이 좀 편안하게 인사도 나누시고 네. 특히 이제 그 정상회담에 참석한 주요 관료들, 강료들과의 어떤 그 인사하시는 거 봤을 때 상당히 좀 임의로운 부분이 보였어요. 밝게 웃으시고 그 부분이 한국, 미국 모두 정상을 대하실 때 그런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그 두 번째 만나시니까 그 부분에서 좀 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이와 더불어서 모두 발언을 봤을 때 확대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을 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 말씀하신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첫 번째는 상견례가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혔다면 두 번째는 어쨌든 관세 협상이라든지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 한미 간의 논의가 많이 진전이 돼 왔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하듯 주요 의제 부분,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안보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의 어떤 그 의제 바라는 부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성, 조선업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걸 보고서 네. 이제는 그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이제 한미 협력도 이제 궤도에 올랐구나. 물론 관세 협상이 좀 더 시간을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아쉬운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결단을 해서 그렇게 그 구애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네, 좀 네. 만나주지. 미국도 다시 한번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불발된 건 좀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에 또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 환영식에서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또 무궁화 대훈장 수여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선물이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칭찬과 어떤 그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훈장 수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유일한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띄워드렸잖아요. 네, 처음에 그런 발언들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더라고요. 금관무형을 받은 미국 대통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경주에서 열리기도 했고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화려하고 황금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금관 또 있고 무궁화 대훈장. 현직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바로 걸고 평을-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고 허무하게 쳐다보시는 모습을 저도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선물이 들어갔다. 그래서 경주에서 개최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많은 심혈을 기울였거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의전의 모습까지도 좀 짚어를 주셨는데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이제 경주에 도착했을 때부터 회담장으로 이동하기까지 그리고 네. 회담장에서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제 언론과의 어떤 함께 모두 발언을 한 것까지 쭉 전체적으로 이제 TV 시청을 했는데 예. 제가 눈에 띄는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취약대가 쫙 준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리무진 차가 쭉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와서 무궁화 대훈장을 갖다 이렇게 드리는 서운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금관이죠. 예. 를 갖다가 드렸을 때 금관이 금을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보다 저는 경주라는 자체가 신라의 고도고 또 금관이 가지는 것이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상당한 강력한 지도력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보인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갖다가 한편에서 존중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준비를 갖다 세심하게 잘했구나. 예. 그리고 이제 모두 발언에서 서로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먼저 핵잠 연료라든지 같은 얘기를 갖다 던지면서 조금 아마 미국이 들어주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걸 던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의 추후에 제일 그 타겟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관세 협상에 대비한 먼저 한마디를 더 던진 것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짜여지고 준비가 된 협상. 그래서 아마 시작은 굉장히 좋고 아마 협상 결과도 설령 약간의 이견이 좀 남아있다 할지라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시작하고 결과도 아마 좋은 분위기로 구체적인 어떤 그 성과를 갖다가 꼭 얘기하기에 앞서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협상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정부가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한 이후에 확대 오찬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먼저 모두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죠. 방위비를 증액해 나가겠다. 미국 측에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 아닌 제안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언급하고 좀 우리가 좀 양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취지가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태국에 말레이시아에 들러서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어떤 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성과가 하나 나왔죠, 피스메이커로서. 일본에 들러서는 이제 한미동맹의 황금기,
이거를 선언을 했고 이와 더불어서 또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부분에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경제 성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 와서도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대미 투자라든지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미가 이제 그 기싸움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 성과를 주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강하게 원하는 부분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관세 협상 얘기는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 했어요. 그 얘기를 보면 껄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고 북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고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방위비 그 국방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방위비 지출이라든지 군사적인 어떤 비용 지출을 줄이는 부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동맹의 현대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한국이 대북 방어를 위해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산 무기를 더 추가 구매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한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서 보다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방위 산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는 끝나고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공식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갖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강하게 원하는 핵 주권을 찾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강한 요청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의 핵 원료 공급을 허용해달라. 즉 우리가 디젤 잠수함을 갖고 있는데 네네. 이것이 자망을 할 때 이제 그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 연료 문제 때문에 자망할 수 없고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의 추적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예.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했는데 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을 추적하는 활동을 한국이 한다는 거는 그거는 미국이 정말로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왜 가져야 돼? 이 부분에서 의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국,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이러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주니까 미국도 명분이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절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원자력 협정을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AI 부분을 선도하기 위해서 막대한 전력량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거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원자력을 에너지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원전의 설계 기술이 있지만 제조 역량은 이제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한국이 유용한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유용한 파트너가 어떤 핵 주기라고 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 능력에서 제한을 갖는다면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강한 요청에 의해서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보 분야에서 정치 성과를 주면서 이러한 안보 부분에서 한국이 원하는 부분이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성에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화답하면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방위산업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확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두 발언은 고도로 계산된 그러한 그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자면 미국 측이 요청하는 방위비 증액을 우리가 이제 수용하는 대신에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해달라 이렇게 어떤 명분을 내세우면서 좀 제안을 한 셈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은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문제인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쪽 분야는 제가 전문가 아니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외에 또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관세 협상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약간의 미국이 양보하는 그런 그 대가를 갖다 요구하는 그런 것이 깔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관세 협상과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제가 이제 경제 안보 쪽도 있겠지만 예. 그다음에 외교 안보 쪽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경제 협력 예를 들면 반도체와
그리고 또 우리 조선 분야 협력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관세 협상 쪽이 있겠죠. 예. 사실 의제가 굉장히 이번 정상회에서 의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뭐 어떤 안보 쪽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도 있겠지만 경제 분야에서 예. 관세가 특히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이 이 과도한 요구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이 상당한 어떤 양보를 좀 받아내야 되겠는데 그래야 이제 타결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은근하게 미국에 우리가 방위비를 갖다가 원하는 수준만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도 열심히 방위비를 갖다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걸 먼저 이렇게 던졌으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가만있어 봐. 우리는 뭘 내줘야 되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와중에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관세 쪽 분야에 우리의 요구사항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뭐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뭐 사용 후 핵 재처리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요구하는 바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이제 정상회의는 끝났지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뭐 양쪽의 어떤 공동 어떤 발표문이나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관세 협상 부분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방안에 대한 그 미국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서로의 입장 차이인데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은 특히 이제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방미 전까지 그 3,500억 달러 다 성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3,500달러를 갖다가 성금으로 낸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대략 제가 알기에 한 4,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의 뭐 한 80%에 달하는 걸 갖다가 그냥 현금으로 투자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최근에는 조금 뭐 미국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타협안을 제시했다고는 제가 듣고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현금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고 투자나 또 기업의 어떤 자발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대미 어떤 협력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조선 분야 협력과 또 미국이 원하는 분야의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 제조업 분야를 다시 살려보겠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안보나 그런 그 군사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요구하는 바를 갖다 조금 더 들어줄 수 있고 양쪽의 의자를 서로 이렇게 레버지로 갖고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타결을 갖다가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슈들을 갖다가 종합해 나간다는 그런 전략이랄까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구아림 앵커가 서 원장께 질문을 드렸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던 핵 잠수함 연료 공급이 제한한 부분 결국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결국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 관련돼서는 지난 8월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거뒀다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그 원자력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의 핵 그 역량을 권한을 확대해주는 이 부분에 미국도 공감대를 형성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그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네. 어쨌든 디젤 잠수함의 연료가 잠수함의 연료가 디젤이 아니라 핵 원자력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구심을 반영해서 대통령이 어떤 핵무기를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그러한
뭐 절충된 형태의 핵잠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측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이 그런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이 중국의 어떤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던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미일 동맹이 이제 발전하는 부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이제 역부족이니까 일본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일 동맹을 중국 견제를 위해서 보다 더 넓게 쓰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도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같이 동참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이번 대통령께서 북한과 더불어 중국까지 꺼내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논의를 직접적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으로 어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핵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례가 오커스라고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가 그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제 만남은 사실상 불발됐다라는 게 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을 텐데 불발된 이유는 좀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강하게 러브콜을 보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응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끝까지 버리진 못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즉 얻는 것이 없는데 또다시 나가서 뭔가 섣부르게 북미 회담을 갖다가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부분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북핵 협상을 진행해서 뭔가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든든히 하면서 협상력을 더 갖춰서 북한의 고도화된 군사 핵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뭔가 다른 부분에서 즉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그걸 위한 사전 작업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뒷배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에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했지만 이건 이전에 예정된 거고 예. 오늘 아침에 어떤 순항미에서 발사하면서 어떤 군사력의 어떤 위상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의 존재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 복원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오늘 만약에 북미 정상이 회동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씬스틸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여전히 어떤 중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미국을 좀 더 애를 타게 만들어서 협상력을 제고한 다음에 충분히 얻을 것이 있다. 유리한 상황이 되면 나오려는 그런 계산이 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모두 발언에서의 언급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조선업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다, 마스터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박 건조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최고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힘주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와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부분, 그러니까 마스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군사적으로나 사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조선 분야의 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미 군함을 갖다가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할 그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하지만 뭐 중국에다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이 사실 중국과의 어떤 군사적인 대결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해군력이라는 게 굉장히 핵심 전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미 군함의 어떤 그 운용이라든지 보수 관련한 어떤 한국과의 어떤 협력, 한국으로부터 협력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사실 그 조선소련에게 굉장히 의미고 사실 미국이 이 통계로 보면은 거의 배 한 척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 뭐 과거의 그 영광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고 지금 현재 뭐 배 건조 수주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뭐 중국이 단연 앞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세계 2, 3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핵심적인 고부가 가치 이 조선 쪽에는 그 선박 수주 실적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다시 조선소를 갖다가 다시 재건해서 조선 인력을 갖다 다시 키우고 미국 내에서 배를 다시 만들 수 있고 또 군함도 보수할 수 있다. 그런 정도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장 내년 이맘때로 다가온 중간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조선소가 있는 필라델피아가 또 블루 칼라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보수적인 그 표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그냥 강력하게 한국에 요구했고 또 그 부분을 또 미국이 결코 놓칠 수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고 이것이 또 우리의 협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아직까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논의가 됐는지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전해진 게 없어서 저희가 아마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추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 관세 협상 타결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서원적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앞서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모두 발언에서는 사실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발언이 없어서요. 이 부분에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본 협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거니까 요건 놔두고 그 외에 격가지들을 먼저 계속해서 쳐내가면서 여기에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뜸을 들여보는 거죠. 그건 아마 저는 그래서 본 협상 비공개로 진행된 87분 정도의 협상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아마 그 이슈들이 오고 갔고 가장 큰 거는 뭐 뭐니 해도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으로서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몇 년 동안 투자할 것이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5,500억 달러를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바로 직전 4년 동안에 다 투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나름 상당한 수준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만큼의 미국이 요구하는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수용하기는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합당하지도 않고 또 감내할 수 있는 부분 이미 우리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중심일 거고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랑 이미 협상을 했고 얻어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특혜, 일본과의 차이를 내는 그런 정도의 또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으로서는 또 일본 보기도 또 이렇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우리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충분히 경제적 상황을 설득시켜서 납득시키고 또 그로부터 그에 기초해서 미국의 어떤 양보를 얻어내는 거니까 아마 87분간 협상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글쎄요. 단번에 그냥 어떤 구체적으로 미국이 통 큰 양보를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마
핵심적인 구체적으로 양국의 공동 선언이라든지 협상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 그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회담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뭐 또 뉴스 중에도 전해지면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경주 힐튼 호텔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7개국 정상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정상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에이펙 개최국 의장국으로서 특별 만찬을 오늘 저녁에 잠시 후에 주최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만찬에 앞서서 각국의 정상들을 이제 영접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지금 7개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을 포함해서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7개국 정상을 초청해서 잠시 후에 경주에서 이제 만찬을 함께 갖게 되는데 저희가 7개국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 이번 만찬의 주제라고 할까요? 명칭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 만찬이고요. 그 정상들이 이번에 21개국 중에 한 15개 국가에서 정상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해 주신 7개 국가를 선정한 그런 기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 협력이 이번 주제예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국들의 정상을 초청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만찬을 연다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국가인 7국가가 어떠한 경제적인 기여와 협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에이펙이라는 다자협의체, 다자회의 계기에 양자 회담이 많이 열려서 언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래 회의는 에이펙 정상회의고 경제협력체고 경제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양자협력이 너무 묻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태평양 주요국 정상들도 함께 초청을 해서 이번 특별 만찬을 갖는 것이다. 즉 에이펙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주요국들과의 관계도 강화하려고 하는 포석을 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해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만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가져야 하는데 또 지금 이제 에이펙 기간이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한미 정상의 그 회담에 또 집중이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했을 때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다른 나라의 정상들까지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만찬을 갖게 된 이런 이제 계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공을 통해서 입국을 하시고 방한을 하시고 거기에서 공식 행사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공식 정상이 방문하는 그런 국빈 방문의 수준에는 어떻게 보면 의전이 좀 약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수도가 아니고 경주라는 측면도 있고 다자회의 계기 그리고 많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형적으로 어떤 국빈 방문 때 이어지는 예프로 21번 발사를 한다든지 그 의전의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특별 만찬을 양자협상처럼 정상회의처럼 두 분이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시는 그러한 특수한 환경을 미국 측에서도 양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빈 방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어떤 다자 형태의 국빈 만찬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정상도 이 만찬을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나라들과도 사실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오늘 만찬에서 이런 정상들과는 보통 좀 어떤 얘기들을 나눌까요? 보통 가장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상호 경제 협력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글로벌 무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시안 그 3 정상회의에서도 일부 국가들과 그 협력을 했고 또 이제 호주와도 최근에 그런 그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합의를 갖다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히토류에 관한 어떤 국제적인 공급망에 있어서 안정화를 서로 추구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예. 아마 그 이번에 오늘 저녁에 그 7개국 그 만찬 회의에서도 아마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그 중요한 그 산업의 재화로 투입재로 사용되는 뭐 히토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풋 재료들에 있어서 공급망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이 결국 세계 무역의 어떤 안정화의 어떤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의제를 일단 가장 중요시 뭐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급작스러운 어떤 공급망의 단절이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냐라는 그런 입장을 갖다 가장 먼저 제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있었으니까 문제인데 혹시 이제 슬쩍슬쩍 만찬을 해가면서 네. 살짝 없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너무 일방적인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고 있으니까 야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끼리는 어떻게 좀 협의 좀 해보지 않을까 뭐 정보 그런 공유를 얘기도 조금, 그런 얘기도 슬쩍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양한 장면을 네.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만찬에 잠시 후에 있을 만찬의 메뉴가 또 알려졌는데요. 영월 오골계 그리고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등으로 이제 식사를 준비했고 경주 천년 한우 등심. 천년 한우 등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년 한우 등심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차남이 운영하는 와이너리에서 공수한 와인을 이제 만찬주로 대접을 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것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좀 굉장히 예우하고 극진하게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7개국 그 정상들의 어떤 그 특성도 다 고려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국빈 방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한 그러한 만찬 메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드시진 않지만 그 차남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와이너리에서 이제 와인도 공수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공하는 이런 걸 보면 많은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 썼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어쨌든 그 만찬 메뉴를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한국적인 어떤 장점을 갖다 내세운 그러한 메뉴를 구성을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 먹거리 우수성을 정상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문화외교 또 이제 경제외교까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 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이제 뭐 환영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축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자리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번 의장국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에이펙 주요 회원국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 협력이니까 네. 현재 서준기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트남이나 호주, 특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태국 이런 국가,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기술, 선진국과 노동력을 갖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광물의 주요 수출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그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라는 것은 한국이 최고의 제동력을 갖고 있고 미국이 원천 기술, 자금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미국과 캐나다 사이가 좀 껄끄러워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 캐나다 총리를 보기 위해서 한국은 아니다 이렇게 좀 가신두친 말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어떤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이제 좀 재미난 상상을 좀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사 또 트럼프 대통령의 축사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저기 우리나라가 에이펙의 의장국으로서 에이펙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네. 그 주제를 중심으로 아마 그 축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핵심은 이번 그 에이펙 중에 핵심의 하나는 AI,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을 통한 협력이거든요. 예. 브릿지. 예, 그래서 그 협력이라는 것은 뭐 군사적이나 안보적 뭐 그런 협력도 있지만 경제 협력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거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에이펙 그 회원국들의 공동의 번영을 갖다 추구하자는 그런 형태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그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이 저녁 식사 자리니까 네. 한국의 고유한 정통 음식을 갖다가 충분히 즐겨보시라라는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아마 네, 요새 또 K푸드가 예, 또 K푸드 워낙, 세일을 좀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첨언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주의 깊게 들었는데 처음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에이펙 경제 협체의 어떤 의미 그런 얘기를 조금 모두를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모든 얘기가 집중이 됐어요.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예. 8개월 만에 굉장히 황금기를 갖고 있다. 이전 전임 행정부에서는 그런 걸 겪지 않았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미국이 불강해지고 황금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신 AI 선도, 에너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모두 다 미국 내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AI, 에너지 협력, 공급망, 광물 협력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것의 어떤 그 종착점은 다 미국 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물론 그 큰 틀에서 뭐 다자협력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 미국 내 제조업붕 그다음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이 부분이 강하게 인식돼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찬 자리에서 축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다면 이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된 그런 그 내용이 축사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그 경제적 그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게 필요하고 이 주요국들이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 동맹과 파트너들이 함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미국 내에 어떤 그 투자를 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뭐 있습니다. 말씀 중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만찬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예. 앞서 지금 이 시각 저희가 경주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만찬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만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뭐 인사 한마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찬 장소에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야기를 having a good time? And I like your man from New Zealand too. Yeah, love it. 예, 다른 각국의 정상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예, 캐나다 총리와는 아직 좀 인사를 안 하고 네. 지금 이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캐나다 총리와는 인사를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이제 7개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이제 경주에서 환영 만찬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주최하는 의장국으로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을 함께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제일 맨 우측에 있는 게 아직은 기념 사진 촬영을 위해서 중간에 서시는 것 때문에 지나치진 않으셨는데 이제 지금 또 다른 정상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총리와도 악수를 좀 환하게 웃으면서 할지 지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특별 만찬에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부분까지 저희가 좀 짚어보고 또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 특별 만찬과 관련해서도 또 뭐 새로운 내용이 전해지면 전해드리겠고요. 네, 저희는 앞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던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관건은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느냐 이제 그리고 관세 협상을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이 한미 정상의 물론 뭐 얼굴과 표정으로 봐서 우리가 뭐 추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세 협상 좀 잘 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정부의 어떤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체결이 된다면 네. 정상회담이 개최하기 전에는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합의 내용을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예. 형태의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뭐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시행이 될지 그게 시행이 된다는 것은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진행된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부분에서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방위기 증액 문제,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한다든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의 어떤 원료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가 좀 확인을 하고 이제 그 경제 통상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형태의 협력을 해나가고 했는지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좀 브리핑을 해주실 거고 관세 협상은 꾸준하게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갈 거다.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 협상에 감사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한미가 어떤 그 논의를 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양국 간의 어떤 신뢰를 돈독히 하고 협력을 활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다 더 치열하게 관세 협상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원장님께서 혹시 뭐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상 여러분들을 저희가 이 발언을 좀 한 자리에서 들어보도록 뵙게 돼서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주최해 주셨는데 대개 다 우리 미국의 우방국들 아니면 동맹국들입니다. 지금 세계가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각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 정상 여러분들의 고견도 함께 들어보고 또 함께 토의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것은 정말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주최국으로서 우리 모두 각각의 대표하는 국가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건배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의 평화와 국가 간 연대를 위하여. Cheers. 네.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저는 아주 짧은 이 말씀으로 제 드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님의 축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이걸 하세요. 이걸 하세요. 마이크는 여기도 있어요. Okay. Hello. So I'd like to thank everybody. I know you all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ither reasonably well or very well. And we had a 상대적으로 tremendous meeting 아주 today. 잘 아는 분들이 다 모이셨고요. 오늘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관세 협정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된 중요 사항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규모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일본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결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에게 카페트를 깔아주시고 저에게 환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금관도 굉장히 탁월한 예술 작품이었고요. 미국 대통령을 처음으로 무궁화 훈장까지 받는 그런 영예를 누렸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행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일할 것이고요. 지금 한국에 작은 구름이 있지만 다 이거 해결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일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상호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요. 양측 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순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가 시정을 할 텐데요. 미국도 잘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호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그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48개월 동안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1년이면 돈을 2배로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많이 깊이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 행정부 4년 동안에 외국 투자를 1조 달러 미만으로 끌은 거에 비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17조 달러까지 끌어줄 수 있었고 재임기 끝나기 전까지 21조, 2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차원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방부와 관련돼서 관세를 통해서도 이것이 제대로 잘 활용될 때 국가안보에도 증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많이 이용해 먹은 국가들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는 큰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많은 문제에 직면한 국가였지만 이런 문제 속에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국가를 통치하고 계신데요. 지난 일주 전쯤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성공적인 회의를 했지만 또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또 저와 함께 만나주신 데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영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해드린 바입니다. 또 한측에서 이렇게 환대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대통령 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베트남 우리 주석께서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사 또 트럼프 대통령의 축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축사에서 한미 회담이 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타결 단계까지 갔다. 그리고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고 작은 구름이 있지만 다 타결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된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잘 안다. 북미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도 밝혔고 관세 협상,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최종 단계까지 갔다. 그리고 이제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예. 밝혔다는 소식까지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저희에게 이제 전해지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밝힌 내용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외신 보도, AFP 통신의 보도인 것 같은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라는 것은 최종 타결이 됐다라는 의미일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다, 즉 관세 예. 협상이 타결됐다는데 파이널라이즈드라는 건 얘기를 들었는데 통역을 봤을 때 거의 파이널라이즈 됐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논의 중심이 되고 있는 투자 규모에 있어서 양국이 합의를 이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투자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타결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예. 아니면 의견이 많이 절충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화법으로 조금 더 앞서 나가면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큰 진전이 없는데 거의 다 타결됐다. 이 부분을 그냥 타결됐다라고 언급을 한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전제의 경우가 맞다면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규모에 있어서 통 크게 한국의 어떤 이해가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투자 규모를 좀 더 축소해서 그 부분에서 한국과 절충점을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아닌가 보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측이 우리 정부의 또 입장 발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처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게 이제 외신에 따르면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 만찬 자리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은 구름이 있지만 다 타결할 것으로 믿는다. 최종 타결 단계까지 갔다. 이 부분은 최종 타결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아직 작은 그룹이 남아 있어서 이제 곧 거칠 것이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희망도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많이 이제 접근해 오긴 했습니다. 최종까지 이렇게 들어온 미국의 제안은 총 3,500억 불 투자 규모 중에서 2,000억 불, 그러니까 이제 매년 이제 250억 불씩 8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의 어떤 경제 규모나 사정을 볼 때는 한국은행의 이청용 총재 말했듯이 대략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한 150억 달러에서 한 200억 달러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우리나라의 1년 그 경상수지 흑자가 대략 한 99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외국의 외채에 대해서 이자 갚아야 되는 것,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외국에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써야 되는 돈까지 생각하면 대략 한 150억 불 정도면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250억 불이니까 한 100억 불 정도 격차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좁혀진다면은 저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가능한 것이 아니냐. 뭐 세부적으로 나중에 수익 배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는 뭐 기술적으로는 좀 뒤로 밀어놨더라도 그 규모 정도만 합의만 나왔어도 저는 큰 틀에서 합의는 된 거라고 볼 수는 있다. 네. 그러면 그 규모 정도는 합의가 됐다라고 보세요? 가능성이 아직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상당한 양보를 할 경우에는 저는 150억 불 정도 수준에서도 타결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있습니다. 규모, 시기, 뭐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는 어느 정도 좀 합의를 봤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250억, 그러니까 미국 측이 이야기하는 250억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150억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합의를 봤다. 이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투자 규모에 있어서 한미 간의 합의를 완전히 종결지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과정으로 보면 투자 규모에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하면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50억과 150억,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실무 협상을 정말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이제 좁혀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은 실무 차원에서 더 이상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을 더 진전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수단은 뭐냐면 결국은 정상이 만나시는 테이블에다가 또 올려놓는 거예요. 던져놓고서 두 분이 결정을 하셔라.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정치적 성과를 좀 쭉 걷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두 발언 여러 군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8, 9개월 동안에 8개의 분쟁을 해결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무역협상에 어떤 종지부를 찍는 서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성과를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도 이제 그 농산물이나 에너지 구매, 그리고 펜타닐이라고 하는 좀비 마약에 대한 단속 강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내 정책의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그 협상에 있어서도 예. 충분히 통 크게 결단을 할 유인은 충분히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양보를 해서 150억 달러, 200억 달러 사이에서 만약에 흔쾌히 그 부분에서 동의를 했다면 그렇다면 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양국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드렸던 투자 방식이라든지 손실을 감당하는 부분, 여타 전체적인 부분은 일본의 사례 그리고 EU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한미 간에 많은 실무 협상이 있어서 우리 측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사업 분야를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논의가 진전됐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조금 전 이제 환영 만찬, 특별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다, 대규모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어떤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발표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언급했었던 조선업 부분, 마스가 관련된 부분도 좀 구체적인 청사진 같은 게 이번 뭐 어떤 공동 성명이나 이런 것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선소 건설과 또는 조선 인력의 미국 인력의 어떤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기술 이전을 포함한 수주, 그러니까 건설이죠. 배 건설을 갖다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건너지고 어떤 기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미국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한편 그 투자 규모는 대략 이제 미국이 한 250억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150억 불 정도에서 100억 불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꼭 달러로 말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합의 수단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뭐 차이 나는 거는 뭐 미국이 아니면 뭐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걸 갖다가 인정해 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총액에서 뭐 200억 불이 된 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실제 보증은 한 150억 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뭐 50억 불 정도 투자한다든지 그런 어떤 중간에 타협할 수 있는 방안과 기술적인 어떤 수단들, 타협점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양쪽이 수용하느냐의 의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것이 미국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분위기는 좀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한미 회담이 끝나고 어떤 뭐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펙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그 양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공동 기자회견이 그 일정이 잡히지 않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대신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해가지고 양국이 문구를 조율해서 똑같은 문구를 이제 발표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양자 정상회담의 성과를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한국과 미국 독자적으로 이제 그 정부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결과를 따로 브리핑하는 이러한 형태를 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됐다면 그러면 그 패키지 딜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외교안보와 경제 정상을 포괄하는 그러한 그 팩트 시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 것을 조건에서 나온다면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됐고요. 이 한미 회담과 관련한 결과겠죠. 네, 관련 브리핑도 아마 이제 잠시 뒤면 또 있지 않을까 전망이 나오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또 한미 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빠르게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주제를 이번에 좀 바꿔서요. 네, 좀 긴 시간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일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한일 정상회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한국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전 이시바 총리, 일본 그 정권과 또 많은 교류를 통해서 셔틀 외교를 봉헌하고 예.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출범 초기부터 한일 관계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도쿄에 들려가지고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하고서 워싱턴으로 가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한일 관계가 굉장히 훈훈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예. 이러한 분위기를 신임 다카이치 총리 어떤 체제에서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그 일본 정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굉장히 좀 그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수상이 어떤 그 당내 역학에 의해서 어떤 깜짝 발탁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지도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과의 관계를 일본이 뭔가 좀 부정적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한미일 협력, 그래서 미일 동맹,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 대외적인 위상, 그다음에 어떤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다면 국내 정치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카이치 체제의 조기 종식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 다카이치 이제 수상께서 그래서 이제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한국 김 화장품 드라마 좋아한다 먼저 이렇게 예. 어떤 그 선제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네네. 내일 만나시면 뭐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이제 인사, 네. 그래서 상견례를 하시면서 이제 지금 좋은 한일 간의 좋은 훈풍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셔틀 외교를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으로 만들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인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좀 여쭤봤다면 우리가 사실 일본과에 있어서 경제와 관련해서도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경제 현안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 산업 구조는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요. 예. 주로 핵심적인 고부가치 인풋 투입재들은 사실 일본에 우리나라가 많이 의존하고 있죠. 예. 또 일본의 부품을 갖다가 우리가 수입해서 부가가치를 좀 올려가지고 또 세계나 중국으로 또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양국의 공급망의 안정을 갖다가 서로 기하는 것은 서로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긍정적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그런 이슈가 되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새로운 다카이치 총리가 뭐 조금 보수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총리로 되기 전과 후는 조금 달라지고 톤이 많이 다운된 것 같더라고요. 예. 아마 저는 경제적으로도 서로가 그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협력을 최대한 하자. 그리고 이제 일본도 자원이 빈약한 국가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중요한 자원에 있어서 서로 안전적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또 노력하자라는 그런 형태로 이슈들이 그런 이슈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내일 한일 정상회담,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첫 정상회담을 갖게 되고 또 이와 더불어서 미중 정상회담도 내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CEO 서밋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무역 합의를 이루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어떤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인 그런 협상,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쨌든 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서 그칠 것인지 이 부분 사실 좀 전망하기 어렵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좀 어떻게 관측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 생각에 미중 관계는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 굉장히 강한 톤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조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지금 히토류도 당장 수출 공급을 한다면은 물론 이제 충분히 재고를 갖다가 확보해 놨다고 얘기하지만 재고라는 게 재고라는 것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뭐 꼭 미국뿐만 아니라 당장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거고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의 주요한 농산물 수입을 거의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아마 저는 뭐 큰 틀에서 세세한 합의까지는 아니래도 이 기본적으로 관세를 갖다 뭐 펜타닐 문제는 뭐 서로 어느 정도 상당한 어떤 의견의 일치를 갖다 본 것 같아가지고 큰 틀에서의 그 합의 정도는 이제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그렇다고 근본적인 어떤 대결 그 관계가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일단은 에이펙에 모였으니 중요한 핵심적인 뭐 급한 불은 일단 끄고 넘어갈 것이다. 그런 그 전망을 해봅니다. 좀 상대적으로 미국 측이 약간은 불리한 좀 상태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미중 회담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혁신적이거나 상당한 진전의 회담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불가피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그 부산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변곡점이 마련된다든가 뭔가 그 굉장한 진전을 거두는 협상 결과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출범하고 나서 지난 4월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일단락질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가 미국과 중국 간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사정, 중국의 사정을 고려봤을 때 이제 미국 그 양국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필요한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만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역 그 관세 협상이 있어가지고 첨예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 히토류를 갖다가 중국이 통제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1년간 유예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추가적으로 중국에 부과하는 부분을 갖다가 유예해 주는 것. 그리고 미국 측의 사정을 고려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 중심으로 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 주는 부분 그리고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중국 내 생산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 주는 부분. 이건 일기 행정부 때도 미중이 합의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미중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제 그 느슨하게 풀어줬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합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기 행정부 때 말기에 이루어졌던 1차 관세 협상의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어쨌든 미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계 관리는 되겠으나 여전히 첨단 기술이나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미중 경쟁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러한 그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중 경쟁은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또 100%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잠정하기 상태라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미중 갈등의 구도는 계속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근본적인 어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뭐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락 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러면 협상을 한번 해볼까라는 의미에서 이제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이제 그럼 2019년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중의 이제 1차 합의를 갖다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합의 결과가 잘 지켜져 왔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고 일단
운을 띄웠단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래 뭐 지금까지는 서로 공방전을 벌였지만 오케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1차 합의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 보고 서로가 미진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의를 이루어낼지 한번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견차를 갖다 좁히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대결 구도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죠. 예, 그거는 근본적으로 계속 갈 겁니다.